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문단의 구분은 글의 맥락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문단은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이 모여 중심이 되는 내용의 집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체 글에 대한 가독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단 구분의 5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학습 목표. 문단 구분의 5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의 유형별로 유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문장이 하나의 생각을 나타낸다면 문단, 패러그래프는 문장이 모여 중심이 되는 생각의 덩어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문단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독자는 책의 전체 내용에서 읽기 과정의 흐름을 환기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문단이 구분되는 지점을 표기하기 위해서 글마디표를 사용하기도 했죠.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이 필크로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글마디표가 익숙하실 거예요. 보통은 문단 기호가 숨겨져 있지만 숨겨진 문자를 보여지게 설정하면 문단 구분을 위해서 이 기호가 나타납니다. 이 글마디표의 형태는 원래 작은 머리라는 의미를 가진 캐피툴럼에서 첫 글자 C를 따온 후에 슬래시를 겹쳐서 표시한 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문단을 구분하는 것이 과거부터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오늘 점심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어제 날씨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야기의 맥락이 엇갈려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단이 알맞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편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나 타이포그래퍼가 글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집의 개념을 익히고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타이포그래피가 가능할 것입니다. 과거 유럽의 책에서 볼 수 있는 장식적인 페이지 디자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것을 머리 글자라고 하는데요. 머리 글자는 고전적인 양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책에서 챕터가 시작할 때마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락을 구분할 때마다 적용하지는 않지만 연관지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죠. 머리 글자는 보통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고 기본적으로 본문의 첫 번째 줄 윗부분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틴 알파벳의 경우에는 머리 글자가 A나 V, W와 같은 형태일 때 사선이 생기는 방향으로 본문의 글을 맞춰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문서에서는 머리 글자를 극적인 장식 효과를 위해서 전체 단락을 들여넣은 공간에 배치하기도 했죠. 현대주의 타이포그래피에 와서는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했죠. 그래서 문자 정렬 방식이 양끝 맞추기에서 왼끝 맞추기로 변화해 왔던 것과 같이 단락 구분에 있어서도 여백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시각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백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안정적인 배치도 가능하고 극적인 변화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백의 활용 방식에 따라서 문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문자의 정렬과 서로 영향관계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글줄 들여짜기인데요. 책이나 잡지에서 글을 집중해서 읽게 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들여짜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느 정도를 들여짜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들여짜기는 공간이 너무 좁으면 직관적으로 눈치채기가 어려울 것이고 들여짜기가 공간이 너무 깊으면 글줄의 시작점을 오히려 찾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들여짜기 기준은 글자 하나 공백만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틴 알파벳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방형 활자 틀 너비인 M 너비 정도 글자에 들여짜기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글줄 사이 간격만큼 공간을 들여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글에서는 들여짜기를 할 때 라틴 알파벳과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들여짜기는 문단의 시작 지점에서 굴줄의 가로 너비에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타이포그래피에서 공간은 주변에 영향을 받는 관계에 놓여 있죠. 굴줄에서 가로에 공백을 주는 너비는 굴줄 사이 간격의 너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인식이 되는 기준을 찾아본다면 나자 하나의 너비의 굴줄 사이 간격 정도가 더해진 공간만큼의 너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8포인트 글자 크기의 행간을 15포인트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들여짜기의 너비를 15포인트, 즉 5.28mm, 대략적으로 포인트를 밀리미터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의 너비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념적으로 계산해 본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값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문자 정렬 방식에 따라 첫 줄 들여짜기의 정도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끝 맞추기일 경우에 글줄의 시작과 끝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문단의 첫 줄을 들여짜기 한 경우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왼끝 맞추기 정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들여짜기의 공백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오른끝 틀리기의 형태와 부딪히면서 시각적으로 불안정한 형태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한 가지 있는데요. 문단을 구분할 때 전체 글을 기준으로 첫 번째 문단의 첫 줄은 들여짜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이미 앞의 단락과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제목이 구분지어 주기도 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히 디자인상의 의도가 없다면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줄바꿈 또는 글줄 비우기는 문단 사이에 공백을 넣어서 구분짓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워드 프로세서에서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러서 글줄 공간만큼 한 번 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글줄 비우기는 보통 문자 정렬 방식과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양끝 맞추기 정렬보다 왼끝 맞추기 정렬에서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끝 맞추기 정렬은 판면이 네모 블록 모양으로 단단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을 비웠을 때 공간이 과도하게 비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왼끝 맞추기를 한 경우에는 오른쪽 클린 공간이 여백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한 줄을 비워낸 공간이 상대적으로 불편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줄의 절반만큼을 비우거나 줄바꿈 공간을 별도로 규정해서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문단 사이의 공백이 글줄 사이 간격의 너비와 비례해서 맞지 않는다면 옆에 배열된 글줄과 어긋나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면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줄 비우기 공간을 별도로 설정하고자 할 때는 글줄 사이 간격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글줄 사이 간격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단 구조를 가진 판면에서는 바로 옆에 글줄과 어긋나게 설정될 경우에 가독할 때 매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내어짜기는 들여짜기와 반대로 첫 번째 글줄을 전체 문단의 시작 지점보다 내어짜기 해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문단의 시작 지점을 극적으로 보여주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어짜기는 다소 번거로운 글줄 정렬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판면에서 글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전체 문단의 시작점을 들여놓고 첫 줄만 꺼내는 내어짜기 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내어짜기 방식은 다른 문단 구분과 비교해 훨씬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전체 문단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첫 문단을 포함한 모든 문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내어짜기 방식이 매우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첫 문단에서 들여쓰기와 같이 내어짜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첫 문단보다 나머지 문단이 돋보여서 문단 구분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는데요. 구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문단과 문단 사이가 구분되지 않도록 내버려 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고 최대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정된 지면에 많은 텍스트를 채워 넣어야 할 경우 한 줄을 비워낸 글줄 하나가 아쉬울 수도 있겠죠. 또한 여러 개의 짧은 글을 하나로 묶어서 배치할 때 매번 문단 사이에 차이를 주면서 오히려 가독에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기 방식에서 이해할 점은 문단의 마지막의 글줄 길이가 전체 글줄의 길이에 비해 눈에 띄게 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단과 문단 사이가 구분돼서 독자가 내용을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이유로 구분하지 않기 방식에서는 왼끝 맞추기 정렬 방식보다 양끝 맞추기 정렬이 훨씬 유리합니다. 시각적으로 옳은 흘림이 없을 때 문단 마지막 줄의 여백 공간이 눈에 잘 띄기 때문이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식 기호는 글머리표 또는 글마디표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 글마디표라고 부르는 기호를 사용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장식 요소를 기호로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표나 네모 표시 같은 여러 가지 특수 기호들을 문단의 시작 지점에 배치해서 문단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때 문단 기호의 형태에 따라 문단의 글이 시작 지점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설정해 줘야 합니다. 장식 기호를 사용할 때에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와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다소 산만할 수가 있어요. 문단 구분은 공간을 최소한도로 활용해서 내용이 표시되는 선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과도하게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읽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에 방해를 준다면 좋은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없겠죠. 특히 첫 번째 글줄 들여짜기와 글줄 비우기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가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소 제약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문단 구분에서 요구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성취하면서 동시에 개성 있는 지면의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5가지 문단 구분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첫 번째 글줄 들여짜기, 줄바꿈 또는 글줄 비우기, 첫 번째 글줄 내어짜기, 구분하지 않기, 장식 문자 사용하기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꼭 기억해 놓으면 실제 디자인 적용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기 전에 문단 구분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에 대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단을 구분하는 여러 방식과 함께 디테일한 부분도 하나씩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문단에서 하나의 단어가 남겨지거나 페이지의 가장 윗줄 앞에 글줄이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하지만 알고 보면 매우 불편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과부, 위도우 또는 고아, 오펀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용되는 타이포그래피 용어입니다. 남겨져 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부는 쪽에 왼줄에 남은 짧은 글줄이나 낱말 또는 지면 맨 아래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문단의 첫 줄을 말합니다. 반대로 고아는 문단 마지막 줄에 남은 낱말을 가리킵니다. 어느 쪽이 고아이고 과부다라고 지칭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리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특정 대상을 비하한다는 인식이 남아있다고 해서 용어를 순화해서 쓰자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단락의 구분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낱말이나 글줄, 이것들이 가독성이나 시각적으로 매우 불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글 양끝 맞추기를 할 경우에 낱말이 분리되어서 다와 같이 한 문장에서 하나의 글자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미세하게 글자 사이 간격을 조절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습 정리 1. 들여짜기와 내어짜기의 정도는 문단이 시작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글줄 비우기나 줄바꿈은 전체 글줄 사이 간격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3. 문단을 구분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양끝 맞추기로 문자를 정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구조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